네, 여러분 어서 오세요. 머니마스터 2부 함께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은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오픈 AI 샘 올트먼 CEO 그리고 레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 그리고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다 같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스타게이트 AI 합작 회사를 정식으로 밝혔는데요. 5년 동안 700조가 투자가 된다고 하죠.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알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간밤에 뉴욕 증시 빅테크를 중심으로 뜨거운 하루를 보여줬었는데요. AI 칩 대장이죠. 엔비디아가 4%가 넘게 올랐고요. 이 소식에 오라클이나 ARM 홀딩스 같은 종목들 일제히 빨간불 켜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무려 1.4%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훈풍을 오늘 국내 증시는 이어가지 못합니다. 최근 급등에 따른 이 피로감일까요? 그리고 이 관세 정책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은 어느 정도 안도의 그 흐름을 보여줬었지만 언제든지 이 트럼프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변수이다 보니 시장의 변동성으로 좀 야기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 살펴볼게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0.8%대 약세권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530선도 이탈이 됐습니다. 2,525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726포인트에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고요. 그래도 낙폭을 조금은 줄여냈다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 동향 살펴보실까요? 환율의 움직임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안정을 도모해줬지만 오늘은 전거래일 대비해서 한 1원가량은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은 오늘도 이어지죠. 어제 메이저 주체들의 컴백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하루 만에 등을 돌렸습니다. 자, 외국인들 5,200억 원에 팔자. 꽤나 큰 규모의 물량을 던져내고 있다. 시장의 하방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는 점이 체크되고요. 기관도 팝니다. 1,440억 원의 물량 내던지기. 오늘 그 물량을 고스란히 개인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은 6,300억 원의 사자, 그 안에서 전기전자, 반도체 집중적으로 담아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의 매매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메이저 주체들은 실종이 된 상황입니다. 오늘 현선물 시장 일제히 다 외국인들 팔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에서는 1,100억 원, 그리고 기관이 370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됩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오늘이 디데이였었죠.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되는 날이었는데요. 조금 전에 SK하이닉스 4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HBM으로 역대급 신화를 써낸 SK하이닉스.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너무나 좋았고요. 우리의 컨센도 상회를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8조를 예상을 했었는데요. 8조 828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메모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계속해서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면서 SK하이닉스 실적의 발목을 잡는 건 메모리일 거다가 시장 안에 퍼져 있었던 중론이었었는데요. 심지어 메모리까지 좋았습니다. 2018년에 호황기도 넘어섰던 4분기의 성적을 받아냈고요. HBM3E 올해 더 많이 만들고 그리고 HBM4까지 적게 개발을 해서 엔비디아 요구에 맞춰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장 특이죠. 세론으로 작용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구간 2.6%의 하락이고요. 장중에 3%까지 낙폭을 키우는 모양새였었는데 그렇다면 오늘이 SK하이닉스 매수의 찬스로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일까? 잠시 후에 체크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2차 전지단 다시 떨어집니다. LG에너지솔루션 현재 구간 약보 앞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역대급 실적이 나왔습니다. 어제였죠. 어제 역대급 실적이 나왔었고요. 4분기 창사 이래 사상 최고치의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작년으로 봤을 때는 매출이 4조 5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올해는 더 크게 성장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1, 2, 3공장이 모두 지금 풀 가동 중인데 4공장 캐파 늘리고 있고 5공장이 오는 3월에 완공이 됩니다. 이제 올해 실적 계속해서 성장은 따놓은 당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나 엉덩이 무거운 종목이 잘 가고 있죠. 현재 구간 4.8%, 그야말로 급등을 보여주면서 100만 원 선 안착했고요. 100만, 현재 6만 원 선에서 6만 2천 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잠시 후 실적이 나올 예정인데요. 역대급 실적이 또 예고가 되어 있지만 주가의 반영은 그렇게 크게 되진 않는 모습입니다. 자, 기아부터 10위까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도 현재 1%가량의 하락이고요. 오늘 KB금융과 네이버 정도가 강보합선에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 움직임도 보실까요?
알테오젠과 HLB 현재 보합권 부근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과 약보합선 2%의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주들의 혼조 양상이 뚜렷한데요. 그 안에서 대장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게 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원재 고가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의 그 전략이 좀 필수적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타 다른 제약바이오는 어떤 흐름일까요? 리가켄바이오와 삼천당 제약, 클래시스 혼조 양상 뚜렷하고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도 엇갈리는데요. 최근에 잘 갔었던 리노공업 2.7%의 하락입니다. 자, 이렇게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머니마스터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업앤다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재경 마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스터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어제는 그렇게 좋더니 오늘은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사실 뭐 나온 이야기는 따로 없거든요. 근데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뭐 정책에 대한 이슈가 지금 나왔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럴 때 이제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들에 대한 걸 더 많이 찾아봐야 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좀 해소가 되고 정책 불확실성도 현재 국내는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오늘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지금 예상이 된 부분이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을 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차트 한번 잠깐 볼게요. 우리 지수 차트 잠깐 보시면은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또 정확히 그런 구간에 매물대 맞고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역시나 지금 종목의 차트는 조금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지수 차트는 정말 정확히 맞습니다. 제가 지수 차트를 얘기했던 구간을 보시면은 제가 말했던 대로 정확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역시나 중기 라인에 대한 매물대 2,550에서 2,600포인트 그 구간에 분명히 매물대로 작용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크게 빠지지 않고 이제 횡보라든지 또 뭐 도지형 캔들 만들고 가면 위로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정책 플러스 지금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자리는 어느 정도의 조정이 맞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코스피가 눌리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SK 하이닉스의 급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자, 마스터님 오늘 맞아요. SK 하이닉스 실적 보셨죠? 네,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역대급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예상은 했었어요. 항상 역대급 실적 나오는 날 역대급 하락을 보이기도 해서 오늘 하이닉스의 급락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근데 사실 지금 하락폭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어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지금 마이너스 4.66%까지 갔다가 지금 기준으로는 2.44%까지 말아 올리는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는 것은 추세를 무너뜨릴 이유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실적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 다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적이 좋게 나오건 어닝 서프라이즈건 뭐 실적이 안 좋게 나오건 분명히 차익 매물에 대한 그런 심리가 발동할 수밖에 없고요.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랑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고 추세도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도하고 싶은 심리가 오늘은 좀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SK 하이닉스 이렇게 급락할 때 사는 건 어떻게 좋죠, 보세요? 좋죠. 지금 자리 매수 좋죠, 완성. 네. 왜 좋냐면은 지금 제가 이 방송에서 늘 말씀드렸던 것들이 뭐냐면은 정고점에 대한 매물대 그리고 이 종목이
앞으로 갈 수 있는 명분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SK 하이닉스는 고객사가 엔비디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이제 이 종목이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HBM3 공급량을 늘리고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또 HBM4를 적기에 또 만들어내면서 네. 고객사에 또 인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AI에 대한 부분이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캐파가 늘어날 거라면 이 고대역폭 메모리를 정말 시장 중심으로 만들고 있는 SK 하이닉스는 추세를 더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정고점에 대한 부분이 지금 11.6%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구간은 지금 매출 영업이익도 최고고 그리고 정고점에 대한 부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다면 시장 방향성대로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 오히려 지금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다들 오늘 매수하고 계신가 봐요. 지금 자리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려 있거든요. 하이닉스 이렇게 투자 관점 점검 받아봤고요. 자, 스타게이트 이슈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네. 간밤에 뉴욕에서 큰 이슈가 하나 또 탄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말로만 전해져 오던 건데 실제로 기자회견이 열렸고요. 700조의 투자 계획이 밝혀졌습니다. 네. 이제 미국은 원체 뜨거운데 한국은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점점 드러나려나요? 스타게이트 이슈요? 아니요. 반응이 올 겁니다. 무조건. 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앵커님이 말했듯이 오픈 AI 그리고 지금 오라클. 오라클 그리고 이제 소프트뱅크 3사가 더 합작으로 만들어가는 건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여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한국에선 어떤 기업들이 과연 수혜를 받을까라고 하면 그냥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데이터 센터 구축을 이제 해야 되는 부분에서 AI 연산에 필요한 많은 양의 그래픽 처리 장치 그리고 고대역폭 메모리의 수요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전 보거든요. 그만큼 지금 투자하는 게 무려 720조입니다. 720억 7,200억 이거 아니죠. 720조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하이닉스 단에서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삼성전자 단에서도 많이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다 수혜 볼 거다. 그럼 네. 소부장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연결되어 있는 소부장 쪽으로의 탄력도가 더 클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HBM에 대한 공급이 독점이잖아요. 지금 엔비디아의 SK 하이닉스가 독점인데 네. 그만큼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지금 지수 단에서 반도체가 이끌 수밖에 없는 건 분명히 지금 연결된 종목들이 뭐 수백 개씩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소부장에도 같이 갈 수 있는 여파는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까지 봐야 된다. 계속해서 스타게이트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반도체주들의 상승은 이어질 거다라는 관점이신 것 같아요. 종목 그러면 대표 종목 두 개만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말씀 주세요. 네. 어떤 역시나 지금 종목이에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볼 건데요. 하이닉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아까 봤으니까. 네. 자, 정고점에 대한 이런 매물대들이 지금 역시나 물론 있긴 하지만 정고점에 대한 부분이 11.27%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거운 대형주가 현재 방향성을 잡고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최대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적에 대한 재료 소멸이 있는 날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빠지지 않고 있다는 건 정고점에 대한 구간까지 한번 밀어붙일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현재 구간에도 당연히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요. 주 추세인 22평선은 아직 내려가지도 않았고 지금 12평, 5위평선 모두 다 지금 정배열 구간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정고점에 대한 24만 8,500원 작년 7월 달이죠. 이 정도의 가격은 다시 한번 탈환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종목이 좀 너무 이제 SK 하이닉스와 좀 딴에서 반대로 많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지금 이번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맞물려서 저점 구간을 견고하게 다지면서 옆으로 가는 흐름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하단 구간에서의 옆으로 지금 횡보하는 구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장에선 가격권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뢰적인 가격권들을 만들게 되면 결국에 주가는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엑스게이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타게이트. 엑스게이트 예. 스타게이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그런 계약 체결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술력으로 좀 증명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맞아요. SK하이닉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매수의 찬스다. 가격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엑스게이트 말씀 주셨는데 양자모 관련주잖아요. 다음에 엑스게이트여가지고 네. 미리 나와버렸네요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양자모 네. 관련주 여쭈려고 했어요. 네네네. 너무나 위아래로 흔들림이 네. 강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 어떻게 보는 게 맞을지 궁금하고 네. 어제는 급등했다가 네. 오늘은 다시금 그 상승분을 반납을 하더라고요. 네. 단기 트레이딩은 괜찮을까요? 제가 저번에 한번 그 한국 첨단 소재에 대한 종목을 말했을 때 네. 그 공략할 수 있는 밴드를 아직 깨지 않았어요. 그 밴드 안에 있습니다 지금. 네. 여전히 살아있다. 네. 그럼 이제 한번 섹터 한번 얘기 잠깐 할게요. 네. 양자 컴퓨터 프린팅 기술이 이제 CES 2025에서 신설됐다라는 이슈로 한번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양자 암호 컴퓨터는 앞으로도 많이 나올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분명히 조금씩은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런 이슈를 또 한번 초를 쳤죠. 젠슨 황이랑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 이제 메타 CEO인데 이렇게 또 양자 암호 컴퓨터는 오래 걸릴 것이다. 뭐 30년 걸린다 이러면서 한번 찬물을 쫙 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섹터 전반적으로 주가가 많이 못 가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16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양자 기술 대비의 해다 이런 것들도 말을 했고 그리고 양자 암호 컴퓨터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암호, 보안 이런 걸로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많은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다뤘던 섹터죠. 이제 스타게이트 차세대 AI 발전 원동력 여기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양자 암호 컴퓨터에 대한 이슈가 한 번쯤은 분명히 네. 뭐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양자 암호 컴퓨터에 대한 이슈가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끝나지 않은 거다라고 네. 말씀 주셨는데 그럼 보유자들 지금 하락할 때 네. 그냥 홀딩이에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손절을 하고 나서 혹은 수익을 챙기고 나서 다시 진입할까요? 종목을 오늘 4개를 갖고 왔어요. 제일 네. 많이 간 것들. 그 종목들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한국 첨단 소재부터 가볼까요? 네, 사실 먼저 AS로 갈게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이 종목으로 수익을 주셨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일단 봐볼게요. 네. 자, 한국 첨단 소재를 먼저 볼게요. 일단 네. 광통신 전문 기업입니다. 네. 양자암호 통신 장비를 지금 뭐 모듈을 공급했다라는 이슈로 많이 갔던 종목인데, 자 보세요. 만약에 이런 섹터가 끝나고 그리고 수급이 별로 없으면서 매물이 출회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 투매가 나올 수 있는 구간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은 오늘도 지금 물론 4% 구간이 좀 빠진 상태지만 지금 물량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도 전일 대비해서 23.69%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간이라면 분명히 한 번 더 아까 말했던 스타게이트와 더불어서 우상향을 한번 그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역시나 제가 전에 하한가 구간 좀 밴드를 깊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급등주기 때문에 밴드를 넓게 잡아도 위로 상한가, 아래로 하한가 이런 구간들을 많이 연출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하단선까지 가게 되면 그냥 손절매하시고 만약에 지금 스타게이트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방송에서 말했던 이런 구간이죠. 여기 하한가 만들었던 이런 구간들 4,500원 정도겠네요. 그래서 4,500원을 만약에 깨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한번 편하게 정고점까지 스타게이트와 더불어서 한번 기대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첨단 소재 AS 네. 했고 두 우리 번째. 수익 한 15% 보고 있는데 네.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홀딩해 네. 보겠습니다. 지금 종목이 3개가 더 있거든요. 네, 말해주세요. 우리로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우리로. 예. 양자암호 컴퓨터 관련주인데 우리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엑스게이트보다는 조금 후발주로 움직였고요. 어저께 상한가를 쳤던 종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매물대를 다 돌파하고 다시 한번 추세를 우상향을 그리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다면 정고점에 대한 구간도 노려볼 만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24년 1월 달에 매물을 오늘 아마 소화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윗꼬리가 그려졌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우상향 단으로 간다. 그렇다면은 정고점 지금 작년 12월 달
가격인 2,200원도 한 번쯤은 도전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이인 플러스도 한번 갈게요. 아이인 플러스는 자, 우리로는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네, 지금 얘네들이 지금 말했던 아이인 플러스랑 우리로가 어저께 양자암호 컴퓨터로 상한가 갔던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또 장이 안 좋을 때는 아무래도 테마주의 매기가 쏠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아이인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눌림목 구간에서 견고하게 올라오는 흐름들 그리고 정고점 급락 맞은 구간에 매물대를 소화하는 흐름 이렇다면은 이 종목도 정고점에 대한 구간이 20% 정도 지금 남았는데요. 20% 정도 구간도 한 번쯤은 올릴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ICTK라는 종목 마지막으로 볼게요. ICTK라는 종목은 자, 이 종목은 지금 한국첨단 소재랑 흐름이 좀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전 저점의 하단선 매물대를 깨지 않는다면 보유하시고요. 제가 좋아하는 중기 라인까지도 봐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중기 라인 가격은 대략 8,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8,000원 구간 깨지 않는다면 양자암호 컴퓨터 그리고 스타게이트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한번 편안하게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양자암호 관련주들 체크 받아봤고요. 자, 조선 기자재도 물어볼게요. 오늘 하락 업종 상위에 조선주, 조선 기자재가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원체 잘 나갔던 섹터이다 보니 네. 언제 꺾일까? 뭐 꺾이긴 할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인가 봐요. 네. 그걸 어떻게 봐야 이제 될지 궁금하고 조선 기자재 쪽이 특히나 낙폭이 커서요. 네네네. 그럼 어떤 대응이 맞을까요? 조선은 제가 저번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조선은 정말 꿈을 먹고 성장한 기업들이잖아요. 뭐 이렇게 조선소 하나가 조선소 인수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나와야 될 건 뭐냐면 수주 소식입니다. 그동안은 수주 소식도 뭐 물론 작년에 많이 나왔지만 올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K조선 믿는다 뭐 이런 이슈가 나오고 나서 사실 수주 소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HD 한국 조선해양이 컨테이너선을 12척 3조 7천억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주 소식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주 소식이 조금 뜸하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먼저 좀 출회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 LNG선에 대한 이슈가 좀 올해도 이제 클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EU에서 그런 EU 영내를 운항을 하는 지금 이런 친환경 선박들에 대해서 만약에 친환경 선박이 아니면 탄소 배출권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얼마가 되냐면 24년에는 지금 배출량이 40% 배출권을 구매해야 되고요. 올해 25년에는 70% 그리고 27년에는 100%를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NG선에 대한 이렇게 친환경 LNG를 이용해서 가는 이렇게 지금 뭐 발전을 하는 이런 선들에 대한 수주 소식이 전 앞으로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러시아에서 지금 LNG나 이런 것들을 제재하면서 미국에서 LNG 수출을 또 많이 합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그런 LNG에 대한 규제를 했는데 이거를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풀 거거든요. 그래서 LNG 선박에 대한 수주가 미국에서도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LNG 선박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 괜찮을까요? 네,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겠지만 지금 LNG 수출 보류를 이제 해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 LNG에 관련된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하이룩, 코리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차트 한번 잠깐 볼게요. 네. 자, 일단은 동성화인텍 먼저 보겠습니다. 동성화인텍은 역시나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흐름 지금 보여지고요. 자, 아무래도 지금 고점에서 이런 매물대가 나오지 않고 있는 건 지금 고점에서도 더 갈 수 있는 보유자의 영역의 느낌으로 종목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줄 수 있고요. 이번에도 지금 LNG선에 대한 소주 소식이 있게 되면 당연히 지금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는 이런 종목들은 우상향으로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고점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오늘 거래량이 지금 안 나왔고 그리고 지금 아름다운 조정이죠. 2.1%.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LNG선에 대한 이슈 그리고 미국이 수출을 뭐 한다는 거 캐파 늘린다 이런 이슈가 된다면은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이 LNG에 대한 지금 1902조 부양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지금 관측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 동성화인텍이나 한국카본 두 번 종목 바로 볼게요. 한국카본 이런 종목들은
지금 차트가 똑같지만 역시나 더 갈 수 있는 매력이 충분히 있고요. 본행제를 만드는 한국카본도 역시나 지금 LNG에 관련된 종목으로서 전고점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전고점을 잠깐 보면은 7.74% 남았거든요. 전고점이 15,240원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방향성대로 그대로 간다면 전고점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탈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종목 하나 더 볼게요. 하이로코리아는 종목인데요. 역시나 지금 차트 흐름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근데 거래량이 조금 없다는 것도 좀 아쉽고요. 오늘 좀 많이 흐름 지금 깨는 지금 매물대가 나왔는데 그래도 아까 전에 말했던 동성와인텍이랑 한국카본 이런 종목과 더불어서 같이 간다는 것만 아시고 네. 역시나 지금 센 종목들 방금 말했던 동성와인텍, 한국카본 1, 2등주로 좀 잡아가 가시면서 3등주는 하이로코리아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NG 본행제 쪽으로는 눈길 주기 유효하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종목도 픽 주셨습니다. 동성와인텍, 한국카본 관련주 1, 2등 종목이고 하이로코리아는 3등주로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AS 많아요. 앞서 한국첨단소재 맞고요. 네. 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특집인 것도 같은데 네. YC캠부터 봐주세요. 네. 자, YC캠이 목표가 25,000원으로 주셨는데 네. 25,400원 1월 20일자로 찍었습니다. 아, 그러면서 정말. 목표 주가 27% 수익률 넘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좀 눌리잖아요. 네. 뭐 어떻게 해볼까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목표가 딱 찍고대로 그죠? 네, 대단해요. 역시 잘해요 정말 잘합니다. 네. 기가 막힙니다. 예, 보시면은 사실 여러분들께 차트 강의를 되게 많이 해드리잖아요. 지금 이 방송에서 예. 이제 서서 이따 또 할 건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매물대 어디까지 가는지 그 구간들을 제가 정확히 지금 찝어드린 건데 딱 매물대 맞고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YCK 같은 경우에는 HBM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SK 하이닉스의 매출 비중이 70%나 되는 기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제가 지금 설정드렸던 목표가는 맞고 떨어졌지만 그래도 SK 향 비중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다시 한번 방향성을 그대로 잡는다면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지금 전고가에 대한 매물대를 맞고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또 소화하려고 하면 하단선의 지지력이 좀 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위로 상방에 대한 매물대를 드렸다면은 이번에는 하방을 지지하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하단선만 잡아드리겠습니다. 하단선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9,000원 구간. 19,000원 구간을 깨지 않고 그대로 방향성 잡는다? 그렇다면은 다음번에 올라갈 때는 25,000원 넘어가는 그 다음 전고점인 28,000원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단선 19,000원 구간을 깨지 않는지 여부만 확인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YC캠 들고 계시다면 20% 이상의 수익을 보셨을 텐데 지금 자리 홀딩 사인 받았습니다. 다만 19,000원 지지 여부 살펴보시면서 목표 주가 28,000원으로 저희 상향시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마스터님 텔레칩스예요. 텔레칩스는 매수가가 15,000원이었는데 네. 목표가 18,000원으로 주셨고 네. 17,600원 찍고 지금 횡보 중입니다. 지금 네. 수익권으로 봤을 때 한 계산해 보면 16%의 수익이거든요. 텔레칩스도 홀딩인가요? 네. 목표가가 지금 제가 얼마 드렸다죠? 18,000원? 목표가요? 18,000원. 18,000원. 아, 요것도 조금 아쉽게 못 갔네요. 한 400원 네. 모자랐어요. 하지만 자, 제가 목표가를 드렸던 이런 종목들은 사실 지금 방향성을 잡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자율주행과도 한번 엮여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종목 자체가 방향성을 잡고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거의 뭐 초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또 줄고 있는 이런 구간들이 나왔다. 그렇다면은 방향성은 더 잡아졌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좋아하는 중기 라인 121선을 돌파를 하고 올라갔죠. 그리고 저번에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뭐라 그랬냐면 자, 텔레칩스 중기 라인 돌파를 하고 나서 흐름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중기 라인 돌파하고 굉장히 큰 흐름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이 종목은 중기 라인을 깨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반등을 하면서 올라갔던 옛날의 성향 패턴대로 이번에도 중기 라인을 돌파하고 있는 초입이기 때문에 분명히 뭐 조정은 좀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정도 아름다운 조정이다. 그리고 중기 라인 돌파하지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면 네. 이 종목은 한번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자율주행 이슈가 있을 때까지는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1선이 지지가 되는지 살펴보면서 텔레칩스 끌고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는 PSK 홀딩스인데요. 어제 기억하시죠? 10% 이상의 급등을 보여줬고 오늘 네. 조정이 나오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한 4% 하락인데요. 어제 상승 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숫자의 조정이어서 네네네. 이 종목도 홀딩일까요? 네, 당연히 홀딩이죠. 이 종목도 HBM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된 종목이고 근데 지주사인데도 불구하고 본업이 굉장히 뚜렷한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지금 본업에서의 실적 그리고 뭐 지주사로서의 그런 자회사들의 실적 이런 것들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고 배당을 또 많이 하기 때문에 물려 있어도 마음이 좀 편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역시나 지금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방향성을 잡고 가고 있는데 자 이제 재밌는 흐름 보여드릴게요. 지금 정고점에 대한 구간이 여기 55,000원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중기 라인 돌파하고 있는 흐름 그대로 정고점에 대한 매물을 소화를 한 흐름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정고점에 대한 부분의 저항대는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지지 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지 라인에서 이 종목을 버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역시나 지금 SK 하이닉스가 고객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방향성도 SK 하이닉스 땅과 정고점에 대한 구간까지 한번 가져가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올라왔던 55,000원의 지금 저항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지지 라인 깨지 않는지 여부만 확인해 보자. 55,000원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PSK 홀딩스도 꽉 붙잡고 가져가 보겠습니다. 우리 원전주도 마스터님 AS 한번 가보고 싶어요. 원체 수익을 잘 주셔서요. 네. BHI부터 보겠습니다. 자, BHI 16,000원 선에 말씀 주셨는데 어제 20% 급등 나왔습니다. 22,000원도 돌파가 됐고요. 오늘 뭐 1%가량의 살짝의 조정 나와주고 있는데 대단해요. 이 원전이 지금 효자 노릇을 해주고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BHI. 또 봐도 기가 막히고 제가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면서 네.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중기선 돌파 그리고 제가 또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정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 그리고 정고점 탈환 신고가 이 얘기 진짜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그만큼 정고점을 탈환할 수 있는 명분 그리고 정고점을 탈환할 수 있는 수급의 주체, 외국인 기관 이런 것들을 제가 보고 드리는 건데 제가 드렸던 종목들이나 이렇게 나왔던 종목들이 정고점을 진짜 찍고 넘어가는 것들을 보면은 제가 봐도 참 신기하고 너무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렸다는 게 기분이 좋은데 역시나 지금 원전에 대한 이슈나 그렇게 지금 미국 기업이 더 이상 딴지를 걸지 않고 지금 한국 기업들과 손잡고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겠다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이슈는 현재 정부에서 물론 미는 거지만 정부 정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통령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갔어요. 근데 지금 미국 기업에 대한 뭐 특허에 대한 부분을 딴지를 안 걸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간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원전도 분명히 수주 소식이 좀 편하게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종목 지금 이 종목도 종가 대비해서 어저께 좀 윗꼬리가 달렸지만 지금도 도지형 캔들로 말아 올리면서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매물 안 나왔죠.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위로 보유자의 영역에 추세를 한번 더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자들의 영역이긴 하다라고 말씀 네. 주셨고 우리 김재경 마스터님께서 시그널 주셨을 때 사셨다면 지금 벌써 한 40% 가까운 수익을 보고 계실 텐데요. 홀딩해서 끌고 가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봐야 되겠어요. 대장이잖아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익이 20% 돌파가 됐습니다. 역시나 차트 모양은 BHI와 동일하고요. 네. 그렇다면 보유자들의 영역에서 홀딩 아니요. 아니에요? 얘는 보유자이 아닙니다. 얘는 아직 멀었어요? 정고점 탈환을 안 했어요. 그러면 신규 진입도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네. 혹하네요. 가능해요. 네. 자, 역시나 뭐 그냥 아까 말했던 대로 똑같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물론 대장주고 그리고 지금 원전에 대한 이슈가 아직도 남아 있고 수주 소식이 있다면 특허권 분쟁에 대한 미국 기업이 딴지를 걸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정고점에 대한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방금 BHI는 정고점 넘어갔죠. 자, 근데 요거 지금 차트 잠깐 보실게요. 보시면은 작년 7월 18일 날 25,000원에 대한 부분 요 선 그어드릴게요. 요 구간이 지금 5.2% 남았거든요. 그렇다면은 현재 방향성을 잡은 이 종목이 과연 5.2%밖에 안 남은 이 신고가를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라는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저는 넘어간다고 좀 보거든요. 이만큼 올라가고 지금 정고점에서 매물을 그만큼 많이 내려 꽂으면서 지금 기간 조정을 6, 7개월 동안 했는데 지금 최근에 이 기간 조정하면서 매물을 다 소화했다면 당연히 이번에는 신고가 탈환을 한번 눈앞에 앞둔 시점에서 신고가를 찍고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해보기 때문에 전고점에 대한 구간 5.2%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매수해서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해도 좋고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전고점 25,000원까지는 한번 보유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BHI와는 좀 다른 전략으로 가져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직 전고점 탈환 직전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 가능하다 사인 받았고요. 자, 원전주 계속해서 홀딩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종목을 받아볼 차례예요.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오늘 갖고 온 종목은 잠시만요. 지금 종목을 제가 너무 많이 해서 네. 헷갈리시죠? LK 삼양이라는 종목 갖고 왔습니다. LK 삼양. LK 삼양. 네. 삼양식품이랑 관련 있어요? 아니요. 삼양 옵틱스라는 종목이 사명을 변경한 기업이에요. 삼양 옵틱스. 네. 들어볼게요. 자, 이야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SLR이랑 밀러리스 카메라의 그런 교환 렌즈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아무래도 이렇게 렌즈 관련되다 보니까 이렇게 자율주행 이렇게 만드는 렌즈 그리고 드론에 관련된 뭐 이런 이슈로도 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화성에 성조기를 한번 꽂겠다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미국인 이제 우주 비행사를 보내겠다 이런 이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주 항공 테마에 엮여 있는 지금 LK 삼양 같은 종목이 한 번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스페이스 X하고 스타링크도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심우주 항법용 차세대 별 추적기에 대한 이슈로 이 종목이 한번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페이스 X가 쏴 올릴 때 또는 성공을 할 때 그 우주선이 지금 궤도에 안착할 때 이럴 때 아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25년 하반기에 지금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지금 우주항공도 같이 한번 이슈를 받을 수가 있다 보여지고요. 26년에는 5차 발사 그리고 27년에는 6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우주항공 테마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은 꼭 쥐고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차량용 자율주행 말씀드렸는데 자동차에서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자율주행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차량에 눈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는 아마 이슈를 더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XR 확장 현실에도 이 종목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XR 확장 현실 그리고 드론 그리고 방금 말했던 스페이스 X 전부 다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섹터가 터져도 이 종목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할게요. 드론 섹터에도 또 이제 관련이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중국 드론 전 세계 최대 기업인데 DJI의 제품을 미국에서 지금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이슈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드론에 대한 부품을 만들 수 있는 이 회사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니까 이 종목은 세 가지 섹터에 엮여 있으니까 어느 하나만 걸려도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 잠깐 보실게요. 네. 차트 보시면은 현재 구간이 견고하게 지금 지지를 하는 이런 쌍바닥 구간이 나왔고 제가 좋아하는 중기 라인 위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위로 한번 날아가서 이렇게 지금 스페이스 X에 대한 이슈로서 갈 수 있는 구간들이 남아있고 한 번 튀게 되면 세게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단선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슈 터지면 바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가격대는 전고점 구간인 3,600원 구간 그리고 손절가는 121선 라인에 살짝 내려가는 2,350원 구간을 잡아드리겠습니다. LK 삼양 받았습니다. 세 가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주항공, 자율주행, 드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수혜주의 그 중심에 서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LK 삼양이고요. 목표가 3,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35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앤다운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고요. 우리 김재경 마스터와 빅픽처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수익을 향한 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김재경의 빅픽처 함께 할게요. 자,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 그리고 세 가지 종목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안에서 핫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섹터 뽑아볼 텐데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방산 주셨습니다. 방산. 봐야 되겠죠.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됐다 보니 뗄래야 뗄 수 없는 섹터일 텐데 오늘 방산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스페코 받았어요. 자, 스페코 내용을 살펴볼까요? RRS 워터젯 설비와 박용기계 사업을 하고 있고 지정학 리스크에 주요국의 방위비가 급증을 하고 있고요. 국내 아스팔트 플랜트 분야 한국 1위 스페코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 마스터님 RRS 그리고 워터젯 어떤 사업인가요? 얘 원래는 사실 이렇게 아스팔트 관련된 것만 했다면 이번에는 함정이죠. 이렇게 함정 배에 들어가는 이렇게 조타 장비 이제 뭐 조종하는 뭐 이런 건데 요거 자동화 항해 기능이 통합된 최신 기술이라고 합니다. 원래 아스팔트 기업인 거예요? 네, 원래는 요걸로 좀 많이 갔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재건에도 또 연결되어 있고 근데 사실은 퍼스텍이랑 빅텍, 스페코 요 세 종목이 원래 예전부터 전쟁 관련주로서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입에 오르내리던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의 이런 인식은 이렇게 좀 물론 여기 있는 이제 최신 설비 장비 요것 때문에 최근에 물론 이슈는 받았지만 전쟁 관련주로서의 입지가 좀 크기 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포인트 가볼게요. 지정학 리스크에 주요국의 방위비가 올라가고 있다. 방위비 관련해서는 어쨌거나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확대를 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근데 사실 전투기보다는 무인기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드론. 스페코도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언제 좀 종목이 많이 가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풋 전문가인 거 아시나요 혹시? 풋이요? 네, 그 하락할 때 돈을 이제 베팅을 하는 건데 로켓 쏘기 전에 풋에다 걸고 로켓 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풋 전문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쟁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리고 대북에서 동해상으로 로켓을 발사한다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많이 갔던 대장주격인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언제 어디서 침략당할지 모르겠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자주 국방에 대한 이슈가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산주가 좀 많이 갈 수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 로켓 쏘고 전쟁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리고 지역 분쟁이 날 때 중동 분쟁 이런 거죠. 그런 거 날 때 가장 많이 활발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페코가 이제 방산주 내에서 빅4가 아니라 조금은 작은 쪽인데 탄력도 면에서는 스페코가 굉장히 잘 간다라고 말씀 주신 거고 앞서 아스팔트 관련주라고도 말씀 주셨잖아요. 플랜트 분야의 한국 1위다. 어떤 내용일까요? 아스팔트 지금 건데 도로용 고정식 아스팔트 플랜트 분야 1위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전쟁 관련주로 엮였을 때 왜 아스팔트 이게 많이 갔지? 약간 이런 재건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사람들의 인식이 무서운 게 뭐냐면 로켓 발사하면 가는 종목? 그러면은 빅텍, 퍼스텍, 스페코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렇게 전쟁에 대한 이슈가 터질 때마다 방산주보다 오히려 더 먼저 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페코 세 가지 포인트 짚어봤고요. 가격 바로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장에서 어떤 움직임인지 궁금한데 방산주, 스페코 흐름이 좋습니다. 현재 구간 6%의 급등, 3,800원. 근데 오늘 윗골이 길게 달았어요. 오늘 장 초반에 한 차례 급등 나왔었나 봐요. 오늘 18.8% 갔습니다. 와, 지금 그래도 괜찮아요? 아유, 너무 화나요. 너무 미리 갔어요. 저 오늘 지금 이 방송 하기 전에 오늘 장 열리기 전에 이 종목을 보고 제가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팍 날아간 거예요.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가격은 유효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이 종목을 왜 드렸냐면 자, 먼저 사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종목이 보통 움직이려면 깨끗한 자리와 그리고 이런 구간들이 만들어지면 명분이 나오고 날아가거든요. 근데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많이 줬던 구간들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들도 굉장히 세게 터졌잖아요. 그럼 이 종목은 한 번 움직일 때마다 굉장히 센 흐름들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런 센 종목이 시세를 내고 떨어졌잖아요. 근데 떨어졌는데 무려 한 2달 가까이 이런 구간에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고 아래꼬리 달면서
가격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면은 오늘 아이디어는 이렇다면 명분이 나오면 중기 라인을 최소한 터치 및 돌파하겠다 그랬거든요. 중기 라인 오늘 무슨 색깔인가요? 여기 검정색. 무조건 검정색이. 예. 근데 오늘 이렇게 올라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오늘 방송 중에 잡아가지고 이거 18% 날라갔으면은 진짜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럼 하이킥 차셨을 거예요. 자, 이게 장대 양봉 여기 한 명 서 있지만 장대 양봉 여기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장대 양봉인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전쟁에 대한 이슈가 또 뭐 중동 분쟁 이런 게 있다면 이 종목 올라갈 수가 있고요. 차라리 중기 라인에 대한 매물대를 오늘 좀 소화했다고 좀 해석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오늘 목표가가 4,300원이에요. 4,300원. 네, 근데 오늘 고가가 4,300원. 4,295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목표가를 드렸으면 한 억가 정도 모자라거나 이렇게 조금 모자라고 이제 떨어진 건데 뭐 내려왔으니까 목표가는 4,300원으로 그대로 드리고요. 손절가는 지금 최근에 올라왔던 구간의 하단선 3,100원으로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오늘의 상승이 좀 매물 소화 네, 과정이었다. 매물 소화로 저는 보고요. 일단 중기 라인을 돌파하고 올라가서 안착하는 흐름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뭐 횡보하다가 거래량 실리면서 크게 상승하면 뭐 상승의 시작점이라고도 봐야 되나요? 위치마다 달라요. 위치마다 왜냐하면 달라요. 상승의 시작점이라고 하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역배열로 꺾여 내려가는 차트에서 거기를 견고하게 돌파해서 올라오고 앵커님이 좋아하는 빼꼼히 머리를 들면 그게 상승의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기 라인의 매물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살짝 돌파했기 때문에 이게 상승의 시작이려고 하면 121선을 올라타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도 사실 밀리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돌파하고 안착하는 걸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해볼까요? 네네네. 그쵸. 알겠습니다. 어차피 목표가는 전쟁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 한 번은 4,300, 오늘 4,295원이니까 4,300원 찍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산 내에서 스펙코 받았습니다. 방산주 내에서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 주셨다 보니 오늘의 지금 자리에서 현재가 진입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두 번째 종목을 공개하셨는데 키워드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는요. 재건이에요. 방산과 어떻게 보면 해지의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 자,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방산주 그리고 재건주 내에서 대장이죠. 현대 에버다임이고요. 현대 에버다임의 포인트 세 가지 읽어볼게요. 건설장비와 토목공사 사업을 하고 있고요. LA 산불 피해 복구 속에서 올림픽 준비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산업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이야기 들어볼 텐데 첫 번째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네, 뭐 건설 장비 토목 공사 사업을 하고 있다만으로도 뭘로 돈 버는 기업인지 아시겠죠? 네, 포크레인 만드는 기업이죠. 네. 콘크리트 펌프 트럭 그리고 타워 크레인 발전기 등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야기 더 해주세요. 두 번째 이거 질문. 두 번째예요. 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LA 산불 피해 복구 속에서 올림픽 준비. 네. 뜬금없이 올림픽이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LA 산불이 난 게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 28년도에 올림픽도 준비하거든요. 개최를 하니까 당연히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마셜 플랜이라고 하는 거를 의회에 지금 상정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전쟁으로 지금 폐허가 된 서유럽에 미국에서 경제 원조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 플랜인데 지금 LA 로스앤젤레스 산불 복구를 위해서 마셜 플랜을 승인할 것을 주의회에 지금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지원금이 또 상당합니다. 3조 6,600억. 이 정도의 이제 지원금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 시청을 했는데 아마 지원금을 더 많이 한번 낼 거라고 하니까 요거 확대될 예정이라는 거 한번 아시고요. 그리고 이제 LA 산불 피해 재건에 대한 부분 플러스 아까 말했던 28년에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대회 준비 요게 또 같이 가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3조 6,600억보다 더 많은 자금이 또 여기에 투입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미국에 이렇게 지금 시장 북미 지역 건설사로서 들어가 있는
현대 에버다임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네. 해석할 수가 있겠죠.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했을 때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종목이잖아요. 네네네, 현대 맞아요. 에버다임. 그렇다 네, 보니 세 맞습니다. 번째 포인트는 빠질 수 없는 우크라이나 재건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렇죠. 재건주 다시 한번 시동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솔솔솔 나올 수 있는 이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전쟁이 더 격화된다는 아니겠죠. 격화되진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점점 수그러들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휴전을 또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입김이 나오게 된다면 재건에 대한 이슈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지금 투자할 기업을 유럽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컨소시엄을 유럽에서 시작을 했을 때 이게 지금 금액이 74조 정도 됩니다. 74조. 네, 굉장히 이것도 큰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정부 추산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전부 다 필요한 한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재건에. 근데 그때 들어가는 총 비용이 무려 1,055조입니다. 그러면 1,055조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스치기만 해도 뭐 1년 매출액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슈가 있다면 한국 기업은 분명히 전 들어간다고 봅니다. 거기서 예전에 이슈를 받았던 현대 에버다임의 수주 소식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사실 트럼프가 이제 밀고 있는 쪽이 우크라이나 종전, 러시아 그쵸.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는 네, 맞아요.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다 보니 앞으로 재건 모멘텀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마스터님 왜 네. 많은 재건주 내에서 현대 에버다임 가져오셨을까요? 다른 이제 HD 현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네. 먼저 움직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어차피 현대 관련주 줄들이 1, 2, 3등주까지. 근데 현대 에버다임이 최근에 3등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1, 2등주는 벌써 정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여기서 여러분들께 정고점이 넘어가는 종목들을 또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고점 넘어가기 직전 종목인 현대 에버다임 갖고 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키 맞추기 논리에 의해서 이제 같이 순환매 돌 거다, 같이 네네. 갈 거다라는 관점이신 건데 네. 자 차트 열어보겠습니다. 네. 현대 에버다임 현재 구간 5%의 하락 나오네요. 네. 9,200원 선 가리키고 있고 어제 좋았어요. 네. 어제 장대 양봉이었는데 꼬리가 뭐 달리지 않은 채로 끝이 났거든요. 네. 지금 자리 봐주세요. 네, 역시나 뭐 똑같습니다. 급등주들이 또 갈 때 급등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했던 이제 다른 현대 관련주들은 신고가를 다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종목은 신고가까지의 지금 괴리가 16.8% 남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예전에 이렇게 움직였던 구간들을 한번 보면 이게 몇 프로 올라간 거냐면 26% 올라간 자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간 자리가 18%, 그리고 여기가 17% 올라간 자리거든요. 네. 그 전에 장대 양봉도 21% 올라간 자리예요. 그렇다면 뭐 21%, 뭐 28%, 17%, 16% 이렇게 간 자리라면 지금 전 고점까지 오늘 기준으로 전 고점까지가 16.9%. 예. 그러면 어저께 기준으로 볼게요. 어저께 기준이라면 자, 어저께 기준은 11%. 그렇다면 이 종목이 예전에 움직였던 패턴대로라면 분명히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슈는 앞으로 확실히 나올 만한 섹터고, 그리고 지금 최대 수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종목이라면 한 번만 켜도 1, 2등주는 신고가를 지금 탈환했기 때문에 네. 3등주인 이 종목은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중기 라인이 두 줄이에요. 이게 이제 62평선, 122평선인데 추세를 그대로 정배열로 가려면 사실 이런 선도 물론 중요한데 가장 기본은 20, 10, 그다음에 5 이렇게거든요. 그 라인이 20, 15가 정확히 지금 정배열로 지금 포진되어 있고 그 밑에 이제 120, 60도 지금 같이 포진되어 있는 건데 이런 방향성대로 정배열로 종목에 간다고 하면 이슈 플러스 급등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다. 네. 종목이 보통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빨리 갔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매매를 해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갈 거면
기다릴 필요는 있다. 그리고 매일 수익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수익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갈 거에 대한 예상을 하고 그 과정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정이 사실 괴롭거든요. 네. 오늘 안 가면 또 시무룩하고 오늘 가면 또 좋고 막 이런데 사실 그런 감정을 좀 배제하기 위해서 늘 말씀드렸듯이 비중을 좀 작게 일단 넣으시고 이거는 이제 매매할 때 꿀팁입니다. 비중을 좀 작게 넣으시고 어차피 이 종목에 대한 전략은 지금 제가 드릴 거니까 비중을 한번 작게 넣으시고 이 종목이 정말 명분이 나왔을 때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를 보시면서 과정은 한번 즐겨보자 이렇게 네.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그럼 11,000원을 볼까요? 아니요. 더 높게 봐야 되겠죠. 전고점 넘어가는 것까지 볼게요. 원래는 어깨에 팔려고 하면 네. 11,000원, 11,100원을 줘야 되겠죠. 10원이니까. 근데 이번에는 분명히 이런 흐름, 센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날아가면 그냥 바로 뚫어버리는 슈팅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12,000원 구간을 잡아드리고요. 네. 손절가는 8,400원 구간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목표가 12,000원 나왔습니다. 차트가 마치 아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BHI 봤었던 그 차트 모양인 것 같아요. 네. 이슈 터지면 급등할 수 있는 모양. 이라고도 보여지고요. 목표가 12,000원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 반도체에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반도체 안에서 네페스아크 종목으로 주셨는데 시스템 반도체, 뉴로목픽 관련주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페스아크의 포인트. 자, 시스템 반도체의 성능을 검증하는 테스트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뉴로모픽 반도체의 테마가 부각이 될 때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도 좀 분류가 되어 있죠. 수혜를 입을 거다라는 관점인데 첫 번째 시스템 반도체부터 말씀 주세요. 네. 자, 시스템 반도체 성능을 테스트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들이 판매가 많이 나거나 계약 체결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성능 테스트하는 이 기업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런 명분들을 제가 오늘 갖고 왔지만 사실은 네페스아크는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차트상. 네, 차트상으로 지금 아까 전에 앵커님이 말했던 추세 전환의 시작점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 없는 자리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오늘 갖고 왔던 일단 명분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이런 테스트 분야는 꾸준한 성장을 또 예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질문 요거 바로 이어갈게요. 요거는 인간의 뇌 구조 원리를 구현해서 반도체를 만드는 건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전력 소모에 대한 부분이 적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연산 처리 속도에 대한 부분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차세대 AI 반도체로 주목을 하고 있는 거라고 좀 보여져요. 뉴런모픽이라는 반도체가. 네. 그래서 아마 반도체들 보면은 이렇게 좀 예전에 좀 유행했던 거긴 하지만 지금 좀 나올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이슈를 이제 갖고 왔죠. 네. 예, 뉴로모픽 반도체까지 말씀 주셨고 네. 전력적인 면에서 사실 제일 문제가 지금 발열이잖아요. 네네. 발열도 좀 잡을 수 있겠어요? 발열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좀 기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발열까지는 제품을 잘 모르니까.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온디바이스 AI 시장 성장 속에 수혜가 기대된다. 이제 핸드폰에 다 AI가 탑재가 그쵸. 되고 있고 그쵸. 이제 그게 뉴 노멀, 이제 다 쓰잖아요. 그쵸. 네페스아크 그렇다 보니 수혜가 기대된다. 네. 제가 이번에 핸드폰을 바꿨거든요. 뭐예요? S 울트라로. 근데 핸드폰을 바꿔보니까 이게 이제 온 디바이스가 그거잖아요.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네. 그 핸드폰 안에 있는 그런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근데 통역 기능인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잘 돼 있죠. 너무 잘 돼요. 와, 이제 외국인 여자친구 만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쓸데없이.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걸로도 온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은 휴대폰 시장에서도 분명히 강점일 거고 그리고 지금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거에서도 와이파이 또 찾아볼 필요도 없다. 이런 네. 것들이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에 대한 그런 기기들은 아마 휴대폰 말고도 많은 기기들로 지금 전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캐파 클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막 성장을 하는 산업이라고 네. 보면 되겠습니다. 자, 네페스아크 차트 열고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제 추세를 돌리는 시작점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자,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네. 저 3월 12일자가 언제예요? 2023년인가요? 네, 재작년이에요. 재작년. 와. 재작년 고점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락폭이 무려 72.2%. 72%의 2.2%, 예, 급락이 하락이에요. 나왔네요. 네, 그러다 근데 보니까 작년에 왜 이렇게 안 갔어요?
뭐 일단은 반도체 섹터가 다 못 가다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 더 못 간 거죠. 매출단에 대한 부분도 실적이 좀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못 갔다 보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앵커님이 좋아했던 아까 전에 말했던 추세 전환이 되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 차트가 지금 이 차트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추세 전환? 보시면은 고점이잖아요. 네. 그럼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계속해요. 그럼 자 보세요. 여기에 있는 구간들에서 저점을 돌리는 흐름들이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어요. 저점을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고점을 높여가는 것만 보통 많이 바라거든요. 근데 사실은 주가가 올라가려면 저점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 저점이 높아지는 구간들이 나와야 되는데 하락 추세는 어떤 게 문제냐면 저점이 안 나와요. 저점을 또 깨는 흐름, 저점을 또 깨는 흐름. 지하실인지 알았더니 지하 1층이 있고 또 지하 2층이 있고 지하 3층 계속 내려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12월 10일 날 저점을 만들고 견고하게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앵커님 같은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추세 전환을 한 차트에서 지금 저점에 대한 부분의 기간값을 한 2달 정도 지지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2달 정도의 시장 가치는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가격은 신뢰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온 디바이스에 대한 이슈가 한 번 더 터진다면 이 종목은 중기라인 돌파하고 안착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초입이니까 네. 만약에 이 종목이 지금 안착하고 초입에서 올라가면 지금 오늘도 AS를 물론 종목을 했지만 그 종목들 중에 얘가 수익이 가장 높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원체 많이 떨어졌고 그쵸. 121선도 덩달아 내려왔잖아요. 그쵸. 지금 이제 올라가는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네. 확대해서 봐주시겠어요? 네, 더 크게 봐드릴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21선에서 머리를 빼꼼 들었다. 그렇죠. 앵커님이 가장 좋아하는 네. 빼꼼 들었다. 네, 이렇게. 그리고 20일 이평선이 노란색이거든요. 이 노란색 선에 대한 부분을 견고하게 돌파했는데 자, 어떤 분들이 예전에 이런 기법들을 많이 말하더라고요. 추세를 돌아설 때 가장 첫 번째 보는 게 뭐냐면 20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구간들을 먼저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이 말했던 구간도 나왔습니다. 여기에요. 20일이 60일을 네, 돌파하는 돌파하는 구간. 구간. 그러니까 초록색이 아래 깔려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지금 네. 보시면 딱 그 구간이잖아요. 그럼 예전에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조언했던 그 구간도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121선도 지금 돌파하기 초입이고 아직은 지금 정확히 돌파해서 안착을 못했지만 이제 안착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해서 작년 연말부터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계속해서 좀 매기가 한 차례씩 쏠리더라고요. 네. 이제 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설명을 주신 건데 그럼 가격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매물대가 켜켜이 쌓여 있을 것 같아서 네. 이런 종목 시원하게 갈 수 있어요? 매물대를 일단 본다고 하면 제가 선만 먼저 그어드릴게요. 네. 여기서 14,700원 구간, 그 다음에 이제 19,000원 구간 이런 구간들이 이제 매물대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올라갈 때 첫 번째 맞을 곳이 이제 15,000원 뭐 구간이겠죠. 14,700원이니까 그리고 19,000원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종목 수익 크게 본다 그랬잖아요. 방향성을 제대로 잡는다. 그렇다면 이 종목도 가벼운 종목은 아니에요. 물론 거래량은 좀 없지만 그래서 이 종목이 방향성을 잡는다면 첫 번째 매물대는 제가 볼 때는 쉽다. 그래서 14,000원 구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넘어갈 거예요. 예. 그래서 목표가는 그 전 고점인 19,000원인데 혹시라도 매물대를 맞고 내려올 수 있으니까 네. 목표가는 18,000원 구간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매물대 뛰어넘어서 첫 번째 매물대 넘어서 넘어서. 두 번째 그쵸. 19,000원인데 어깨에 팔아라 18,000원. 18,000원 첫 번째 목표가 그리고 네. 손절가는 지금 22평선에서 머리를 빼꼼히 들었던 하단선 10,000원 구간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주셨어요. 네, 좀 짧게 타이트하게. 줬어요. 네, 짧게 줬어요. 혹시. 손절가 10,000원, 그리고 목표가 18,000원 큰 수익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네페스아크 받아보면서 우리 김재경 마스터님 보내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머니마스터 2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오후장 어떻게 고민을 해봐야 할까요? 딜사이트 수익의 고수분들과 함께 다양한 투자 대응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머니딜 스테이션으로 함께 하시죠. 채팅창은 벌써부터 화끈합니다. 두근두근 오늘은 어떻게 나올까 기대감 받고 있는데요. 오늘 딜사이트 S 소재민 마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채팅창이 또 어떻게 나오실까 기대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참 인기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한테 인기가 좀 없습니다. 시장이 살짝은 조금씩 안타까운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들어 우리 시장 접근하기에 괜찮다라고 보는 그런 기대감은 아직 유효할 것 같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일단은 전날 미증시가 기분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음 주에 설 연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 심리보다는 매도 관망하려는 물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더라도 그 상승세를 이어가기보다는 뉴스가 나와서 종목이 올라가려고 하면 또 바로 밀려버리는 그런 식으로 윗꼬리 달면서 뭐 특정 섹터가 금융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고 개별 시장, 개별 이슈에 따른 약간 혼조세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일전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 시장 앞부분의 시장을 좀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리면 일단은 차트를 좀 보고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현 구간 자체가 최근에 뭐 증시 흐름이 1월 달에 괜찮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뭐 중요한 저항이라던가 중요 지점을 돌파한 건 아니거든요. 국내 증시는 60일선을 돌파한 것까지는 굉장히 유의미한 움직임이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주봉상 120일선을 여전히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한 2,400선과 2,500, 1, 20포인트 이 부근에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현 구간은 박스권 상단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앞으로 좋을 거다라고 말하는 게 섣부르게 말할 수 없는 게 이렇게 박스권 상단이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 내일까지 코스피 지수가 2,550선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주봉상 121선도 탈환을 하고 단기 박스권 상단도 돌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는 우리가 이제 2월 달이라던가 3월 달 국내 증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주가 흐름을 봤을 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뭐 내일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되려 밀린다라고 하면 다시금 국내 증시는 2월 달에 또 지지부진한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면서 뭐 많게는 적게는 2,460포인트, 많게는 한 2,400포인트까지도 조정을 줬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 구간에서 지금 너무 증시를 막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일 수도 있는 만큼 박스권 중단이나 하단까지 염두하면서 박스권 상단 확실히 돌파하는 거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차트적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할 때는 지금 시장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매수하기 애매한 상황이에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 당장 설 연휴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런 것들도 지금 시장 매수세 위축에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국내 증시가 좀 괜찮고 또 중국 증시가 괜찮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관세를 당장에 부과하는 게 아니라 약간 유예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거 때문에 약간 아시아권 증시가 안도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그것도 틱톡 매각해라. 틱톡 매각하면 내가 관세 좀 봐준다 이런 의미였기 때문에 사실 중국에 대한 관세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시장의 불확실성들은 여전히 좀 남아 있거든요. 다만 좀 뒤로 미룬 상태일 뿐이지.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좀 여러분들이 딱히 나쁜 것도 없는데 시장 빠지니까 이거 혹시 기회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기에는 이런 차트라던가 대내외적 상황들을 봤을 때 좀 여러분들이 차라리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코스피 지수가 주봉상 2,550선 위로 안착하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특징주라고 부를 만한 게 딱히 없기는 한데 대부분 올라갔다 빠지는 패턴들이 많아서 일단 첫 번째로 좀 오늘 좀 괜찮은 움직임을 보여줬던 섹터는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전력설비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산일전기 공급 계약이 아침에 나왔고요. LS 일렉트릭 이쪽에서
뭐 실적이 시장 기대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앞으로도 좋지 않을까 실적 관련주로 좀 묶여서 시장에 관심을 받았고 또 지난번에 LA 산불 때 전력망을 다시 깔아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움직임이 나온 것처럼 이번에 또 미국에서 신규 산불이 발생했다. 이것도 오늘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시초에 좀 관심을 받게 한 주요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트럼프가 AI 뭐 대규모 프로젝트를 한다, 뭐 어마어마한 규모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AI 전력 효율 결국 전력 설비 같은 관련주들은 전력 효율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장 초반에 좀 강세를 보이다가 현재 좀 낙폭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재상승이 가능한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는 일단 대표적으로 재룡전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재룡 산업이 강한 상승폭을 보이면서 재룡전기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현재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면 장기 이평선 오늘 갭상승하고 갭을 얼추 메꾸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윗꼬리를 달았다라고 해서 이거 나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닌 게 자, 최근에 이 종목이 횡보하고 거래량 터졌던 시점대의 가격들이 6만 원에서 6만 2천 원 정도 라인이거든요. 즉 여기에 물렸던 재룡전기에 물렸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 악성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오늘 윗꼬리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장기 이평선을 되게 힘들게 돌파한 종목인 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준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신규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뭐 지금 단계에서 들어가기보다는 웬만하면은 18,800원 뭐 이 정도 부분부터 신규 진입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아예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시장이 지금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박스권 하단까지는 절대 안 내려갈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 대한 관세가 없을 거다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위아래 방향성 두 개 다 크게 열어놓고 봐야 되는 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때 목표가가 높다라고 해서 그냥 지금 대충 딱 사버리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만약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이 종목 혼자 올라가지 않을 거니까 시장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까지 염두를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 신규 진입할 땐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현가부터 해서 한 5만 6천 원 정도 라인까지 이 종목은 신규 진입이 가능해 보이고요. 한 5만 5,500원, 5만 6천 원까지 분할 접근해 보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이때 물린 사람 다음번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한 6만 7천 원 정도 라인 이쪽 라인을 1차적으로 목표가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골뱅 상단선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일단은 아직까지 시장의 방향성이 확실하지 않은 만큼 한 6만 7천 원 정도를 단기 목표가로 잡고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5만 5천 원 이탈했을 때, 5만 5천 원 이탈했을 때는 60일선까지 거의 한 10% 가까이 추가적으로 하락했다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손절을 하기 싫다라고 하면 애초에 뭐 5만 5천 원에서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분할 접근을 하시던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5만 5천 원 이탈 시에는 뭐 전력 설비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당장에 없어질 그런 이슈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래로 빠졌다 올라올 수 있는데 굳이 뭐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조금 비중 줄이고 아래에서 재진입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전력 설비 관련주 같은 경우는 AI 섹터 수단매에서 꼭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섹터인 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재룡전기 받아봤습니다. 매수가 5만 5천 원에서 5만 6천 원 사이에 분할 매수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5만 5천 원, 그리고 목표가 6만 7천 원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비교적 덜 올랐다 싶었던 효성중공업도 어제 8% 넘게 뛰었고요. LS 일렉트릭도 오늘 실적 발표 이후 조금은 윗꼬리를 달고 있지만 한때 7%까지 강한 상승을 보여줬죠. 사실상 대장주라고도 볼 수 있는 HD 현대 일렉트릭까지 모두 다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변압기 내에서의 순환매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룡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특징 섹터로 전력 설비 쪽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즘 시장 특징이 특히 뉴스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섹터로는 어떤 부분을 좀 예의주시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슈에 되게 예민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슈가 시장에 그럴싸한 이슈가 중심을 잡을 만한 메인 섹터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슈 자체도 부족하기 때문에 먹거리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 먹잇감 하나를 던져주니 그쪽으로 돈이 쏠리는 그런 느낌이 좀 많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사실 우리가 이슈를 보고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뭐 두 가지겠죠.
지금 당장 뜬 뉴스를 볼 것인가, 아니면 이슈가 나올 가능성을 예측해서 살 것인가,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 실시간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뉴스가 당장 뜨고 나서 따라 들어가면 윗꼬리에 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종목들의 뭐 반도체, 메인 섹터를 제외하고는 이슈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은 상승의 지속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윗꼬리 달고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단타로 들어갔더라도 의도치 않게 막 중장기 투자가 돼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돌발 이슈를 또 우리가 예측하기도 사실 어렵잖아요. 어떤 뉴스가 뜰지 이거를 뭐 예측해서 뭐 갑자기 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슈가 나올 건 맞지만 지금 나올지 뭐 언제가 나올지 좀 알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이슈에 속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움직임이 크기 전에 좀 미리미리 좀 계좌에 담아 놓으시면 이제 뭐 약간 잊고 있다 보면은 갑자기 이제 슈팅이 나오는, 그럴 때 대충 팔고 나오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오히려 본업이 있고 바쁘신 분들한테는 좀 적합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요 근래 제일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하고 있는 종목 섹터가 대북주입니다. 뭐 대북주라는 거는 뭐 결국 이제 민주당 정권의 수혜주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탄핵 국면에 있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수면 위로 점점 떠오르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하면 뭐 누가 이기든 간에 어느 정권이 정권을 가져가던 간에 그 정권의 정책이라던가 인물에 대한 관련주들은 조기 대선이 확실시 된다라고 했을 때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대북주 같은 경우도 민주당 관련 수혜주로도 움직일 수 있을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지금 최근에 대북주가 움직인 거는 사실 조기 대선에 대한 이슈 갖고 움직인 게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김정은을 만나겠다, 조만간 김정은을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 둘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였고요. 또 지금 이제 핵 협상 아이템으로 이제 예전에 북한은 이제 비핵화를 만들려고 했었죠. 완벽한 핵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핵 보유국으로 좀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로 가버렸기 때문에 핵 감산 쪽으로 이제 스몰 딜이라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의 만남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때 당연히 이제 대북 제재 해제뿐만이 아니라 북한한테 또 뭐라도 떡고물을 줘야 또 이제 북한도 그렇게 핵을 좀 축소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갈 거라, 거기에 대한 걸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리조트를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관광 개발 사업을 좀 확 개발시켜 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으로 리조트를 지을 만한 곳이 많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문화용평이라던가 관광 관련주 위주로 대북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자, 그런데 뭐 꼭 대북주에서 관광만 있는 건 아니죠. 뭐 대아티아이라던가 일신석재, 아난티, 다양하게 신원 등등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이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정말 만남이 지선될 경우 핵 협상인 테이블에 이제 북한 관광 개발 이게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북주 중에서 관광 관련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조금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대표적 관련주로는 아난티가 있습니다. 자, 대북주는 사실 되게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관광 관련주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슈를 하나 던져놨고,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슈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 이슈에 반응해서 관광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과거 대북주 관광 관련주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던 건 아난티입니다. 자, 아난티 차트를 좀 보면 사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차트를 볼 때 좀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뒤에 받쳐주고 있는 거래량이 있냐 없냐의 여부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받쳐주고 있는 거래량이 있어도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이 나온 상태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죠. 하지만 장대 양봉 혹은 그렇게 크지 않은 윗꼬리를 만든 상태에서 뒤에 거래량 크게 한 게 실려 있다라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횡보기간 이후 좀 강한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뒷거래량이 좀 충족하되 장대 양봉이 있는가? 라고 봤을 때 아난티 같은 경우는 일전에 뒤에 장대 양봉을 만들어 놓은 상태로 480선을 돌파 시도하다가 돌파 실패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481선을 여러 번 돌파 시도했어요. 사실 아난티한테는 241선이 뭐 그렇게 힘든 자리라기보다는 이 481선, 이 보라색 선이 아난티의 약간 통곡의 벽 같은 느낌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에 241선 위로 안착했고요. 다시 한 번 더 481선을 두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락하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480선 공략에 애를 썼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한 이슈가 좀 더 명확하게 떠오른다거나 혹은 트럼프의 추가적인 코멘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아난티 같은 경우도 481선을 돌파해서 좀 유의미한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난티는 일단은 지금 주봉 차트로도
121선 돌파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접근한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셔도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시장이죠. 시장이 그냥 양호하게 흘러간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접근해도 괜찮겠지만 지금 오늘 국내 증시만 보더라도 아시아 증시 다 올라가지만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차트적으로 지금 저항에 막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에 막혀서 밀리면 2460이나 2400까지도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아난티 혼자서 막 쭉쭉 올라간다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의 변수까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한 번에 진입한다라는 느낌보다는 현 구간부터 해서 한 5,700원, 241선 정도 라인까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주봉상 저항 구간이 존재를 하는 241선, 저항 구간이 존재하는 7,500원 정도 라인, 현가 대비 기대 수익률을 좀 꽤나 높게 잡아드렸거든요. 여기까지 뭐 한 번에 쉬지 않고 올라간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상승 추세를 밟으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기 대선이라든지 또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에 대한 추가 발언이 나올 때마다 상승 이후 약간 조정, 상승 이후 약간 조정하면서 고점을 차곡차곡 올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7,500원 정도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손절가 같은 경우는 혹시 모를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121선을 이탈했을 때는 지금 이 종목의 위치를 보면 좋게 말하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제 뭐 여러분들 주식하면서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쌍봉이다, 뭐 쌍봉 패턴이다,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찌 보면 일전 고점에 막혀 있고 지금 이 고점을 돌파 시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만약에 이게 이 종목이 여기서 돌파를 못하고 아래로 내려가서 이 반등을 보여줬던 이 라인에서까지도 이탈을 하게 됐을 때는 그럴 때 쌍봉 패턴이 완성됐다라고 하고 이때부터는 우하향을 하거나 힘이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야, 근데 대북주랑 아난티 너네랑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지금 대성공단에 그거 다 폭파시킨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아난티가 대북주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5,200원을 이탈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손절을 하시거나 비중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대북주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슈가 진짜 없는 시점에서 지금 그 이슈가 나올 만한 게 결국 트럼프의 이 말이랑 또 우리나라 탄핵 국면에 따른 탄핵 헌법재판소 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정치권 이슈밖에 없거든요. 자, 근데 대북주 같은 경우는 조기 대선에 대한 이야기 가능성이 나왔을 때도 움직일 수 있고 트럼프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돌발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 결국 또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나올 이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어떤 이슈를 예상해서 따라 들어간다거나 나온 이슈를 추격 매수하는 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차피 나올 만한 이슈들 이런 걸 분할 접근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미 시장에서 소화해버린 이슈보다는 앞으로 나올 것 같은 가능성이 큰 이슈에 주목해보자. 아난티 받아봤고요. 매수가 5,700원 약간의 눌림이 있을 때 접근을 해보자. 특히 시장 자체, 즉 숲을 보고 움직여가면서 천천히 분할 매수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는 5,200원으로 가져가 보도록 할 텐데요. 마스터님, 댓글을 보니까 살이 빠진 것 같다. 카메라 마사지가 확실히 있는 것 같다. 왜 이렇게 멋있냐 이런 댓글을 제가 확인을 해서요. 혹시 다이어트 지금 성공적으로 잘 진행 중인가요? 아, 네. 일주일에 200g씩 빼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댓글을 보고 있는데 약간 다들 제 인권을 보장하라고 너무 제 얼굴이 크게 나온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다이어트는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지난주 대비 200g 정도 빠졌습니다. 하루에 200g씩 조금씩 잘 빠지고 계시군요. 아니요. 조금 하루가 더. 아니라 네?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에. 아, 일주일에요. 네, 그래도 다이어트 성공적으로 잘 진행하고 계셔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뒤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시면 화면에 더 슬림하게 나오실 것 같고요. 자, 소재민 마스터님 오늘 스페셜 공략조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데이터 솔루션 가져와 주셨네요. 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실까요? 네,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 관련주랑 직접 좀 연관이 큰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데이터 통합 솔루션 업체고요. 뭐 예측, 빅데이터, 뭐 서버 이런 것들에 대한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서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을 보면 오늘만 하더라도 뭐 또 액친 냉각도 한 바퀴 돌았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AI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하면서 AI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있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전력 설비도 움직이고 있고요. 최근에 또 원전도 움직였던.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보면은 결국 움직이고 있는 게 뭐 AI 반도체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가 아니라 AI 산업에 대한 순환매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결국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다시금 시장에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 것 치고 최근에 좀 크게 움직임이 없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이 종목의 차트를 좀 보면은 일단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경계하라고 말하는 게 하방에 갭자리 있는 종목은 좀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4,500원, 4,600원 정도 라인에 갭자리를 놔두고 상승을 했어요. 만약에 이 종목이 갭 없이 상승을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보통 이렇게 하방에 갭자리를 둔 종목 같은 경우는 시점을 확답할 수는 없지만 꼭 그 자리를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4,600원 정도까지는 4,600원, 한 4,500원 정도까지는 하락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미리 생각해 두시면 좋아요. 자,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뒤에 받쳐주고 있는 거래량이 굉장히 좋은 게 많고요. 게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를 달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윗꼬리를 다는 이유가 결국 이 위에 물려있던 사람들의 악성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윗꼬리거든요. 즉 악성 매물대를 지금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피들이 지금 계속 수혈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241선을 이 종목이 넘어가게 됐을 때는 이제 악성 매물대는 없고 수익권인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좀 유의미하고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매번 241선 돌파하고 오늘도 돌파 시도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충분히 돌파할 만한 재료가 있는 종목이 있고 지금 시장에서 AI 산업이 순환매를 돌고 있기 때문에 자, 따라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 4,500원 정도까지 편하게 그냥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2분할 매수 정도, 한 2분할 정도 매수로 접근을 하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자, 이 자리를 뚫으면 사실 이제 다음번에는 481선 이 정도까지는 정말 별로 어렵지 않게 올라갔다 올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현 구간부터 해서 한 4,500원 정도 선까지 분할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한 5,600원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 정도는 단기 목표가입니다. 이 종목도 만약에 241선 위로 올라가면 481선에 한 번 얻어맞기는 하겠지만 결국엔 돌파하면서 우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 보통 주가라는 건 급격한 낙폭의 절반 정도 수준까지는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도 급격한 낙폭의 절반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 낙폭의 절반이면 거의 한 5,700원, 거의 6,000원 정도 선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5,700원까지 상승한다라고 하면 481선도 공략하는 거라서 그랬을 때는 정말 한 7,000원 정도까지도 길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600원 정도를 단기 목표가로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한 4,500원까지 분할 매수,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4,000원짜리를 이탈했을 때는 사실 이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았을 때도 지켜냈던 자리가 4,000원 라인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4,000원까지 빠졌다라는 거는 개별 악재 혹은 정말 시장이 큰일이 났을 가능성. 이제 그랬을 때 말고는 4,000원을 이탈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탈했다라는 건 그러한 시그널이 있는 시장이란 의미인 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비중을 축소하거나 좀 손절하는 식의 대응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 솔루션 받아봤습니다. 4,500원까지 분할 매수 접근 말씀 주셨고요. 손절가 4,000원, 목표가 5,600원으로 가져가 볼 텐데요. 내일 BOJ의 금리 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환율이 최근 안정세를 보이면서 그래도 1,440선 아래로 내려오긴 했는데요. 내일 환율의 변동성은 혹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사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나라의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거나 뭐 이런 거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국내 경제 혼란 때문에 생기는 환율 상승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뭐 사실 다른 나라, 뭐 미국이 추가 금리 인하를 하든 일본이 뭐 금리를 동결하거나 뭘 하든 사실 국내 환율에 막 어마어마하게 큰 악영향을 끼치거나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앞으로 서서히 환율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뭐 중국이라던가 일본, 유럽의 금리를 떠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그런 관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달러 가치가 높으면 안 돼요. 그거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높게 되면은 관세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달러 가치를 잡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원달러 환율은 결국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간 지금 국내 증시에 영향을 국내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 그리고 이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 과정, 여기 두 개에만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다른 이슈 가지고 환율이 순간적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단기적인 변동성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단기적인 변동성일 가능성이 크다.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딜사이트S의 소재민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핫딜 통해서 알아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딜사이트 경제TV 이진실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가장 많은 클릭 받고 있을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한은행과 관련한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요. 신한은행이 퇴직연금 시장에서 꽤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뛰어난 성과를 낸 그 배경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선 신한은행은 지난해 퇴직연금 시장에서 이 적립금 규모와 수익률에서 주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신한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약 45조 9,108억 원으로 이는 KB국민은행보다 약 3조 9천억 원 앞선 수치인데요. 이 국내 금융사 중 가장 큰 적립 규모를 기록한 삼성생명과 비교하면 약 4조 4천억 원가량 차이가 나지만 이 3분기와 비교했을 때 격차를 1조 4천억 원 줄이면서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시작된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의 도입으로 많은 고객을 유치하면서 시장에서 선두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난해 10월에 이제 들어왔던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 이게 꽤 신한은행에서는 효자 노릇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제도 도입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네, 이 제도 시행 이후에 신한은행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이 고객 유치에 성공을 했는데요. 4분기 기준으로 확정 기여형 적립금 잔액은 이 전분기 대비 약 9,318억 원 증가했고요. 개인형 IRP 잔액도 약 9,441억 원 늘어났습니다. 이는 4대 시중은행 중 가장 큰 증가폭인데요. 신한은행이 실물 이전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신한은행은 시장 점유율을 더욱 확대하면서 퇴직연금 분야에서 강점을 강화했습니다.
확실히 고객 유치가 좀 늘었다라는 건 마케팅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신한은행 하면 다소 수익률적인 면에서는 아쉽다 이런 평가가 있지 않았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신한은행은 적립금 규모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지만 이 수익률 측면에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4분기 기준 신한은행의 확정 기여형 수익률은 13.48%로 4대 은행 중 3위였고요. 또 개인형 IRP 수익률도 12.56%로 같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신한은행이 강점으로 내세운 확정 급여형 상품의 수익률 둔화폭이 컸는데요. 지난해 4분기 DB형 전체 수익률은 전분기 대비 4.3%포인트 하락하면서 주요 경쟁사 중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신한은행이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꽤 괜찮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이유, 그 강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신한은행의 가장 큰 강점은 역시 적립 규모인데요. 이 퇴직연금 적립금이 크다는 건 운용 자산이 많다는 걸 뜻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수익성 계산의 발판이 된다는 건데요. 확정 급여형, 확정 기여형, 개인형 IRP 모든 상품군에서 주요 경쟁사들보다 이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시장에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수익률 측면에서는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내며 안정성을 입증했는데요. 이런 점들은 신한은행이 퇴직연금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 중요한 기반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장기 수익률 측면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신한은행 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통신과 관련한 이야기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내 통신 3사가 이제 통신 AI 사업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데 특히 이번에 있었던 CES 2025에서 좀 AI 수익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려고 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행보의 배경부터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우선 국내 통신 시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는데요. 이 가입자단 평균 매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신 3사는 이러한 성장 한계를 AI 중심으로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번 CES에서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면서 AI 사업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SK텔레콤은 AI 피라미드 전략으로 또 KT는 MS와의 협력, 그리고 LG유플러스는 전 서비스에 AI를 적용하는 올인 AI 전략을 통해서 이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SK텔레콤이나 KT나 LG유플러스 이 국내 통신 3사가 사실 4분기 실적은 기대감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 부진의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희망퇴직과 조직 개편 같은 일회성 비용이 주된 이유인데요. 이 KT는 구조조정으로 2,800명이 퇴직했고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이 희망퇴직과 통상 임금 판결 충당금으로 이 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다만 이 비용들은 지난해 털어놨는데요. 올해부터 개선될 실적을 기대할 걸로 보입니다. 사실상 이번 4분기 실적은 좀 아쉬울 전망이지만 그래도 일회성 비용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점차 조금씩 나아질 거다 이렇게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앞으로의 실적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우선 증권사들은 통신 3사가 올해 매출 61조 원, 영업이익 5조 6천억 원을 기록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KT는 지난해 인건비 부담으로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영업이익이 238% 증가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각각 8%, 9%씩 영업이익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앞으로의 실적 턴어라운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요즘은 AI 딱 붙어 있으면 이 키워드로는 확실히 주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신사들이 AI 사업 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펴내게 될까요? 우선 통신 3사는 각자의 강점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은 글로벌 AI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AI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KT는 MS와 손잡아 한국형 AI 모델 개발에 나섰고요. LG유플러스는 자사의 AI 에이전트, 익시오를 중심으로 기술 고도화와 B2B 전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헤드라인으로는 LG 디스플레이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하는데요. 무려 3개 분기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면서 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OLED 중심 사업으로 구조를 좀 개편하고 원가 혁신에 집중한 결과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LG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으로 약 83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6.9% 감소한 수치지만 직전 분기와 비교했을 때 흑자 전환에 성공한 건데요. 매출은 7조 8,32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직전 분기 대비 14.8%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출하량 증가로 OLED 제품의 매출 비중이 역대 최대치인 60%에 달한 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OLED 쪽으로 확실히 강해진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흑자 전환의 배경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요인이 있었나요? 네, 우선 가장 큰 요인은 이 OLED 중심으로의 체질 개선인데요. LG 디스플레이는 TV, IT, 모바일 등 이 다양한 분야에서 OLED 기술을 강화하면서 수익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수요 증가와 또 원가 절감 및 운영 효율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도 한몫했습니다. OLED 중심으로 한 체질 개선이 이번 흑자 전환의 배경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앞으로 LG 디스플레이가 하려고 하는 사업 전략도 좀 그것과 결이 비슷할까요? 네, 올해 LG 디스플레이는 OLED 사업 전 영역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인데요. 먼저 중소형 OLED는 기술 리더십을 기반으로 이 모바일과 IT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대하고 이 계절적 변동성을 줄이는 이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형 OLED는 AI TV, 게이밍 모니터 등 프리미엄 제품 라인업을 강화해서 수익성을 높일 예정이고요.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탠덤 기술을 활용한 POLED와 고급 LCD를 통해서 이 세계 1위 입지를 유지하며 이 고객군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금 OLED 사업별로 어떤 전략을 끌고 갈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차량용 디스플레이 쪽으로 좀 더 집중하겠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의 미래 성장 동력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탠덤 기술을 기반으로 플라스틱 OLED 그리고 ATO 같은 첨단 기술을 적용해서 이 제품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1위를 유지하면서 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이어나가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이번에 LG 디스플레이의 CFO가 앞으로 연간 실적 턴어라운드를 자신했다라고도 들었는데요. 그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네, 김성현 CFO의 발언으로서도 볼 수 있듯이 LG 디스플레이는 이 OLED 중심의 체질 개선과 또 강도 높은 원가 혁신을 통해서 올해 연간 실적 턴어라운드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 변동성이 여전히 크지만 이 OLED 제품군을 중심으로 한 매출 다각화와 또 프리미엄 시장 내 입지 강화가 주요 동력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실적 발표했던 회사인데요. 바로 현대건설 소식입니다. 건설업 자체가 부진하다 보니까 이번 실적도 사실 큰 기대를 하진 않았지만 꽤 쇼킹했습니다. 적자 전환을 했는데 거의 2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죠. 좀 이런 어려움을 겪어가면서도 재무 건전성은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올해는 수익성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 그리고 신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한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실적부터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실적 어떻게 나왔나요? 네, 현대건설은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32조 6,944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0.3% 성장한 외형 성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업 손실은 1조 2,209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는데요. 특히 자회사 현대 엔지니어링이 해외 대형 플랜트에서 1조 2,401억 원의 대규모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이 전체 실적에 부정적인 역할을 끼쳤습니다. 실적은 쇼킹했는데 이렇게까지 부진하게 나왔던 실적, 그 배경 어떻게 되는지 요인은 어떻게 뽑아볼 수 있을까요? 네,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지목되는데요. 먼저 현대 엔지니어링의 대규모 손실입니다. 해외 플랜트 현장에서 1조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 점이 결정적이었는데요. 또 고환율과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고정비 부담이 커졌고요. 매출 확대에는 성공했지만 수익성 관리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딱 짚어주셨네요. 현대 엔지니어링의 대규모 손실, 환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 거기에 고정비 부담까지 한 몫을 더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적은 약했으나 재무 건전성은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다고요? 네, 현대건설의 재무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순현금으로 약 2조 1,498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유동 비율도 144.7%를 기록하면서 이 지불 능력도 양호한 수준입니다. 부채 비율의 경우 178.8%로 전년 대비 상승했지만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즉 재무적 여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어야겠다 싶기도 합니다. 현대건설의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나요? 네, 현대건설은 올해 매출 30조 3,873억 원, 또 영업이익 1조 1,828억 원, 수주 31조 1,412억 원을 목표로 설정했는데요. 이를 위한 첫 번째 전략으로는 바로 수익성 중심 사업 전환입니다. 현대건설은 핵심 프로젝트 위주로 이 선별 수주를 진행하고 원가율 및 공사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인데요. 또 청정 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원전, 소형 모듈 원전, 해상풍력, 태양광, 수소 사업 등을 통해서 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인데요. 또 주거 상품 혁신에도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개념 주거 상품 개발과 또 생산 기술 혁신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 다음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을 뜨겁게 다루는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대명 소노그룹이 티웨이 항공의 2대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면서 앞으로 항공산업으로서도 진출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줬었죠. 특히 서준혁 대명 소노그룹 회장이 이번 항공산업 진출로 통해서 또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앞으로 글로벌 리딩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명 소노그룹 티웨이 항공의 경영 쪽으로의 조금 더 적극적인 참여 선언한 배경 어떻게 되는지 이유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대명 소노그룹은 티웨이항공 지분 26.77%를 보유한 2대 주주로서 최근 경영 참여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주요 배경으로는 이 항공산업 진출을 그룹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전략이었는데요. 서준혁 회장은 대명 소노그룹의 국내외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 티웨이항공의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또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특히 과거에도 항공업에 관심을 보였던 만큼 이번 진출은 상당히 준비된 행보로 보입니다. 대명 소노그룹이 티웨이 항공에 있어서 좀 요구했던 경영 개선 사항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정확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선 소노 인터내셔널은 티웨이 항공의 경영 개선 요구서를 전달하면서 이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요. 먼저 경영진 전면 교체입니다. 현재 경영진을 교체하고 또 새로운 리더십을 구성해 안정적인 항공사 운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유상증자도 언급했는데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주주 제안을 통해서 신규 이사는 선임과 또 이사의 개편을 요구하면서 항공업과 대명 소노그룹의 호스피탈리티 사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또 이런 이슈를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노 인터내셔널이 항공 안전 문제를 또 언급했다라고 하는데요. 관련한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티웨이 항공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족한 정비 비용과 인력이 문제로 지적되었고요. 또 국토교통부의 평가에서 운항 신뢰성이 낮다는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또 안전감독에 따른 개선 지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전면적인 안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대명 소노그룹 이 항공업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에 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룹의 주요 산업 그리고 글로벌 진출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도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네, 우선 대명 소노그룹은 이 국내 리조트 업계에서 선두주자로 꼽히는데요. 18개 호텔과 리조트 11,000여 개 객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진출도 활발한데요. 2009년에 베트남에서 소노벨 하이퐁을 선보였고요. 2022년부터는 미국 워싱턴 DC, 뉴욕, 프랑스 파리, 하와이 등지에서 호텔을 인수해 운영 중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지역에서 이 성공적인 글로벌 입지를 넓히고 있는 점이 이 그룹의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대명 소노그룹이 이번에 티웨이 항공 경영 참여를 하면서 앞으로 항공사업 안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나요? 네, 우선 대명 소노그룹은 풍부한 리조트 운영 경험과 또 글로벌 인프라를 활용해서 티웨이항공과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먼저 호스피탈리티와 항공업의 결합을 통해서 이 고객 경험을 강화할 수 있고요. 신규 상품 개발과 또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재무구조 개선과 안전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면 이 티웨이 항공의 경쟁력도 크게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좋은 이야기 핫딜 통해서 여러 가지 가져와 주신 이진실 기자와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시장 상황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파란불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낙폭이 좀 깊어지는 듯 했다가 조금씩은 또 말아 올리는 듯 했더니 다시 조금씩 좀 빠져나가고 있는 흐름이 잡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양시장 오늘 수급 상황 살펴보면요.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습니다. 차익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적극적으로 담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우리 시장 1월에는 조금은 더 매수 접근 용이하겠다라고 개인 투자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코스피 개인들의 7천억 넘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1,500억 넘는 개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메이저 주체들은 모두 양시장을 팔자세 보여주고 있는 흐름까지 같이 잡히고 있는데요. 우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하나하나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은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정말 역대급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세론 효과로 많이 빠졌는데요. 그럼에도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곤 있습니다. 장중 21만 원 선까지 깨졌었다가 다시 22만 원대 위로 올라오면서 현재 22만 3천 원 라인 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낙폭은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반도체주가 좀 강했었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이상 반등세 보여줬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시장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은 함께 빠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두드러집니다. 장중 5%까지 상승했었는데 오늘은 지금 현재까지 4% 정도 플러스. 확실히 1월 들어서 100만 원대 위에서 계속 안착 시도하고 있는 모습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 외 현대차와 기아는 오늘 엇갈리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동차 쪽으로의 흐름이 요즘 좀 많이 주목받고 있죠. 어제 현대글로비스 강한 상승 보여줬는데 자동차 쪽으로도 관세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당분간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함께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올라가지만 안타깝게도 셀트리온 나름대로의 낙폭이 깊진 않지만 좀 하락하고 있는 흐름 잡히고 있고요. 금융섹터, 은행 섹터가 오늘 장 초반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오름폭을 일부 반납하긴 했지만요. 아직까지는 빨간불 지켜주고 있습니다. KB금융 8만 9천 원대 달리고 있네요.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오름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지켜볼까요? 코스닥 시장은 어제 알테오젠 강하게 빨간불 켜면서 오름세 이어나갔는데 오늘도 1%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최근 변동성이 참 큽니다. 2차 전지가 빠르게 올랐다가 또 빠르게 내리기도 하는데 오늘 에코프로비엠은 소폭이지만 오름세로 상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시장 상황도 짚어봤는데요. 시장이 오늘 남아있는 시장까지는 어떻게 흘러갈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마지막까지 금요일까지 힘써준다고 한다면 설 연휴가 보다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가 보겠습니다. 네, 머니마스터 2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남아있는 오후장도 힘차게 파이팅 해보시죠.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